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다행히 사립유치원 대란은 피했습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의 철회로 오늘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 개원했습니다. 하루 만의 소동이었지만 파장은 컸고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한유총 허가를 취소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사립유치원 대란을 불러올 뻔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학부모로 구성된 성면감시단 활동을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전격 철회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2015년부터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기 시작한 중랑구 맞솜씨 길이 환경정비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오늘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닷새째 연속 발령된 것은 처음으로 내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집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시작된 성면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성면 의심 물질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도 분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학부모가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마대자루마다 회백색의 폐기물이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이 폐기물이 성면과 붙어 있었던 모르타르였음에도 별도의 방진 처리 없이 철거됐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성면 반출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마스크 끼고 성면 반출하시죠? 네? 성면, 몰탈 반출하세요? 여기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몰탈 거 지금 만들고 계셨잖아요. 둔촌주공 아파트는 개별 난방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성면 장판을 깔고 그 위에 모르타르를 부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르타르가 성면과 수십 년 동안 붙어 있었던 만큼 모르타르 또한 성면 유사물질로 처리됐어야 함에도 주관부서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성면 장판이 붙은 몰타를 처리할 때 그게 얼마나 어떤 범위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지금 전혀 고용노동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성면 부실로 이어져서 주민들 건강까지 굉장히 지금 위협받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 주민들은 해당 영상이 성면 무단 유출이 아닌 시류 채취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성면 장판과 붙어 있었던 모르타르만 따로 모아두고 해당 모르타르가 성면에 오염됐는지 시류 조사를 보내려 했었다는 겁니다. 먼지 하나 못 나가게 밀폐돼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걷어낸 거를 부대자루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로 옮기려고 한 것뿐이에요. 단지 안에. 밑에만 성면이 아니고 여기도 남아있다면 그건 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죠. 현재 둔촌주공 아파트는 성면 매장량을 다시 산출하기 위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수십만 평 규모로 추산되는 성면의 처리 방안을 놓고 강동구 주민들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이렇게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성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오가는 가운데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성면 감시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감시단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감시단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박영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강동구는 성면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10,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재건축,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성면 해체와 반출까지 감시하는 인력을 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성면 감시단 구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조례 시행 5개월 차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주민들은 이 조례를 통해 구성된 성면 감시단이 안전을 구실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이면서 소위 떼법 민원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만큼 감시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처리 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나머지만 성면으로 오염되거나 한 거는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 모든 것을 민원인들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든 걸 관리하고 감리하겠다 하는데 그걸 외부로 마치 반출하려고 한 것처럼 지금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죠. 성면 감시단 주민들은 일부 조합원 주민들이 제기하는 외부 세력 개입 의혹에 선을 긋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옆에 한산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성면 감시단이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8천여 톤의 건축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성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세력 없습니다. 저희 다 한산초 엄마들이고 다 주민들이에요. 한산초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일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을 굉장히 위협하는 일이더라고요. 지역사회가 모두가 건강하려면 둔촌주공이 안전하게 제대로 정석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편 성면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청은 일방적인 감시단 해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성면 처리를 놓고 주민 간 갈등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성면 유출 의혹에서 감시단 폐지 논란까지 극단적인 주장이 오가면서 강동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영철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이 둔촌 재건축 사업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지난해 11월 성면 감시단이 단지 안에서 성면 감시 활동을 하던 도중에 바닥에 매장된 성면 장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발견이 문제가 된 이유는 성면 장판이 발견된 곳이 비성면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사에선 성면이 없었던 곳이었는데 감시단 주민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성면이 발견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견된 성면 장판으로 인해서 현재 성면량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르타르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르타르 하면은 뭐 담장이나 바닥에 칠하는 그 시멘트 반죽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유해성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사용됐길래 이런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까? 네,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처음에는 중앙난방 방식으로 건축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개별 난방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온을 위해서 각 세대마다 성면 장판이 깔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일러 온수 파이프를 놓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모르타르를 붓는 방식으로 개별 난방 공사가 이뤄진 겁니다. 예. 감시단이 모르타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성면 장판과 모르타르가 흡착돼 있었던 만큼 사실상 모르타르 또한 성면과 마찬가지의 물질이라는 건데요. 예. 이 모르타르를 별도의 보양이나 방진 처리 없이 해체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르타르 자체는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데 성면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성면 장판이 조사 때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발견된 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에 대해서 이 관련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감시단 측에서도 사전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성면 해체 작업 신고를 처리하는 고용노동부가 이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나 강동구청은 성면 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성면 해체 신고를 처리한 뒤에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다시 재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합원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텐데 좀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측 주민들도 조속히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주비로 3조 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매일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이 3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이미 계약한 수천 명의 일용직 근로자와 주변 상인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무엇보다 감시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감시단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시단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있는 데다가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성면 장판 발견으로 지금 성면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재개까지는 시간이 당분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도 문제지만 또다시 성면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 이 관계 당국의 책임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어제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지고 한유총은 하루 만에 개학 연기 투쟁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천서영 기자. 네, 서울시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늦게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5시경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 연기 투쟁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한유총은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 철회로 현재는 서울 시내 606개 사립유치원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주중 개학을 앞둔 상황입니다. 예. 한유총과 교육당국 양쪽 다 강경했는데 결국 한유총이 손을 들었네요. 네, 지난 2일입니다. 개학 연기 유치원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주말과 그리고 어제까지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았습니다. 예. 개학을 연기하거나 개학과 관련해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던 유치원이 당초 44곳이었는데요. 한유총이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율이 많이 낮았고 교육당국의 압박 또한 계속됐습니다. 예. 여론은 한유총에 불리하게 흘렀고 중간마다 개학 연기를 철회하는 유치원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한유총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어제 하루 동안의 투쟁이었는데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다고요. 네, 사실 유치원 대란이 예고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의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예. 개학 연기를 했지만 유치원 내부적으로 자체 돌봄을 진행한 곳이 많았고요. 교육청도 긴급 돌봄 체제들을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긴급 돌봄이 이루어진 아동은 강동구에서 1명, 도봉구에서 1명 등 총 2명이었습니다. 네. 청 기자, 그런데 어제 일부 유치원에 대해서 이 시정 명령 조치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그 시정 명령을 내린 곳이 4곳 미만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어쨌거나 교육부의 지침대로 내려진 명령이니만큼 이후 상황도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3시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실제 이루어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 서울시 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은 이 정식 발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연결해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지금 이곳은 중랑구의 한 먹자 골목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구는 이곳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완료됐는데요. 거리는 어떻게 바뀌었고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번 와디슈에서 알아봅니다.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맛솜씨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리로 665m의 거리를 따라 수십여 곳의 식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이곳을 일명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에 같은 해 10월 맛솜씨길 특화거리 조성 TF팀까지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장 핵심으로 잡았던 거는 그 주차 공간이라던가 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를 대폭 줄임으로써 그 공간들을 활용한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했던 거였거든요. 네. 어쨌든 보행 환경은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높이고 저희가 이제 원래 했던 지중화가 가장 큰 사업이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0억 8,400만 원, 경관 개선 사업에 10억 원, 보행 환경 개선에 3억 7,500만 원, 전선 지중화 사업에 37억 원 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지중화 공사, 보도와 차도 정비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LED 조명 공사를 끝으로 현재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 사이에선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화의 거리로 이름을 붙이고 시작한 특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지 않게 단순히 환경 개선에만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애당초 구청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조형물 꾸미고 굴곡자로 해서 포켓 주차를 하고 조형물 꾸미고 한다는 식으로 그런 사업이 됐었으면,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바뀌었구나,
특화거리가 됐구나. 뭐가 이제 했는데 그런 거는 없이 보도환경 개선 사업, 지중화 보도환경 개선 사업으로 바뀌고 나니까 일반 소비자들이나 우리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들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상권이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군은 당초 이 거리 주요 거점에 다양한 휴게시설과 상징시설물 그리고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맛과 멋이 어우러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 맛솜씨길임을 알 수 있는 상징시설물은 제 뒤로 보이는 안내 간판이 전부입니다. 거리 활성화를 위해 계획됐던 맛지도 제작을 비롯해 문화행사나 공연 역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사업 진행 당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구청과 상인, 건물주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생협약서와 건물주의 참여 등을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인과 건물주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문화공간을 조성할 만한 마땅한 부지 확보도 어렵게 되며 결국 사업은 환경정비 수준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막 뭐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는 문제가 좀 심각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맛솜씨길이나 우리나 서로가 준비돼도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도 괜히 국민들끼리도 주민들끼리도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 돈을 들이면서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그런 의견을 들으면 그래도 조명 하나라도 좀 밝게 한번 해주면 그 가게도 좀 살고 거리가 살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 정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실제로 만들고자 했던 맛솜씨길이나 문화의 거리가 절대로 조성되지 않아서 그런 목적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맛솜씨길이나 문화의 거리가 아닌 옛날 그대로 식당가로 환경 정비한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구 역시 문화의 거리 조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방 통행을 추진하고 주차장 축소 등을 통해 상징시설물과 공연장 등을 설치해 문화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려 했지만 반대 민원이 만만치 않았다는 당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비쳤습니다. 일방 통행으로 해서 그러니까 좀 걷기 편한 길로 환경 개선을 하고 이제 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상가에 계시는 점포주라던가 실제 거기 건물주들께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당초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없애면은 손님이 찾아오질 않고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현재의 수준의 활성화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인 거죠. 3년에 걸쳐 약 5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맛솜씨길의 현주소입니다. 상인이든 구청이든 애초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주체가 환경정비 수준의 변화만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맛솜씨길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선 외형 변화에 걸맞는 내실 있는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와디슈 김동훈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도봉산 은사간 및 탐방로에서 하산 중이던 등산객 한 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등산객 김모 씨의 우측 발목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강남구 분당수서간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소되고 트럭이 일부 파손돼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여전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서울에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제곱미터당 19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나쁨 기준인 151 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인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 내일까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와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손잡았습니다.
전 세계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제작과 후원 활동에 협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나눔을 축제하라.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착한 콘서트의 슬로건입니다. 제3세계 우물 파괴와 루게릭 환자 병원 건립, 각종 봉사 등으로 무대 안팎과 국경을 넘나드는 딜라이브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착한 콘서트가 전 세계 소외된 아동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와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굿피플하고 이제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통해 딜라이브는 착한 콘서트를 비롯해 특집 모금 방송과 다큐멘터리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서고 굿피플은 제작 지원에 나섭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형태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괜찮겠다는 것들을 하나의 롤 모델로 좀 만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굿피플은 지구촌 소외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전 세계 13개국에서 7,500여 명의 해외 아동들에게 교육과 의료,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호흡법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셔야 코털과 점막에 1차적으로 미세먼지를 걸러줍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건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깊은 숨보다는 코로 짧게 숨 쉬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코와 손을 잘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